본 영상에 수록된 내용은 출연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2014년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지만 휴대전화 가격에 대한 불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거품이 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완전 자급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논의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 되어버린 단말기 완전 자급제. 이를 둘러싼 논란들을 짚어봅니다. 논란을 논하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정현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 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그리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노충관 사무총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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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어떤 건지 개념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어떤 것인가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개념과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완전 자급제라는 것은 휴대폰 판매점, 그다음에 통신 서비스 유통점을 법으로 강제로 분리해서 휴대폰은 온라인이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고 통신 서비스 유통점에 가서 통신 서비스를 받는 이런 제도인데 토론회도 한 번 없이 그다음에 공청회도 없이 법안이 먼저 나오는 이런 형상을 겪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자급제가 이번에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거긴 하지만 자급제 자체는 그 전에도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다만 자급제로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는 기종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명 기종의 경우에는 이통 대리점에서만 이것들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는 분도 한 8% 정도에 그쳤고 아직도 이 자급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사실 판매 실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베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많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또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별로 못 받고 핸드폰을 구입하시는 경우도 생겨서 통신 호갱이라는 말도 생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 자급제 이번 기회에 도입해야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무엇보다 좀 궁금합니다. 대체로 어떻게 반기는 분위기인가요? 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통 대리점에서 여러 가지 통신 호갱이 실제로 되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이 투명해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들 반응은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 과연 단말기 가격은 인하되는 것일까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가격은 인하될까요? 자급제가 활성화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비해서 단말기 가격이 최대 8에서 11만 원 정도 싼 걸로 나오거든요. 실제 제조사하고 통신사가 어느 정도 좀 분리되는 자급제 폰들이 지금보다 좀 다양해지면 좀 더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고 단말기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는 효과도 일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좀 추가로 잠깐 발언하면요. 뭐 물론 그런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데 자급제 폰이 유통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싸진 가격으로 유통되지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단말기 가격 인하는 제조사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야 가능한 것이고 통신요금 인하는 통신사들 간의 경쟁이 일어나야 가능한 것인데 한 곳에서 가격 올려서 내면 다음 제조사가 그렇죠. 다음 모델에 추가로 더 올려서 내고 네, 고가폰 고가폰을 정책을, 네. 유지하는 정책인데 유통적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제조사끼리 경쟁이 더 활성화되거나 통신사끼리 경쟁이 더 활성화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싸게 유통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그동안 얼마나 포기를 취했는지를 또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급제가 완전 자급제로 설사 되거나 또 자급제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한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네. 뭐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단말기 가격은 보조금을 줘서 소비자들한테 일부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제조사하고 이통사 합쳐서 지금
이 보조금으로 돌려주는 비용이 약 연간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매년 지출하는 마케팅비가 약 8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조사나 통신사들이 보조금의 구조, 배분 구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핸드폰인데 이것을 이제 50만 원의 출고가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0만 원이 원가인 것처럼 하고 20만 원을 리베이트로 돌려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핸드폰 가격은 30만 원짜리 핸드폰이었던 것이거든요. 이 20만 원만큼이 분명히 거품이다. 이 보조금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실제 단말기 가격을 50만 원, 3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느냐? 이거는 유통구조를 이제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자급제 활성화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뭐 분리공시제라던가 이런 제도들을 도입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을 지금보다 좀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완전 자급제가 시행된다면 요금도 조금 줄어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단말기 구입 비용하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내는 여러 가지 요금들이 사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고지서에는 같이 나오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단말기 가격하고 이동통신 가격이 같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실제 통계청 통계에도 이 두 개를 합쳐서 그 가계통신비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신비 같은 경우는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고요. 지금은 자급제를 통해서 핸드폰 사시는 분들에게 주어진 혜택 중에 선택약정 할인이라는 할인 제도가 있죠.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25% 정도의 선택약정 할인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저희는 뭐 충분히 앞으로 30% 이상으로 확대될 여력이 제조사나 통신사에 충분히 지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자급제의 효용성을 좀 더 느끼게 되면 이 자급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유통 여러 가지 거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완전 작업제 도입은 이 단통법의 그 폐기와 이제 같이 진행되거든요.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뭐 이용자 차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유통 문제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지는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일반 대리점들의 판매 몫이 이제 휴대폰하고 통신 서비스 결합했을 때 두 군데서 받는 마진하고 통신 서비스만 판매했을 때 받는 마진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좀 유지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2만여 개의 그 유통점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7만 종사자들의 실업 문제 사태는 바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완전 자급제가 도입되면은 저희 골목상권 90% 이상이 1년 내에 다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통신회사의 자회사인 직영 대리점이 이제 다 들어오겠죠. 지금은 단말기 가격이 이제 1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안전 자급제로 돼서 이것들을 이제 판매 대리점들을 통해서만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단말기를 일시에 구입해야 되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담들을 사실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에 앞서서 먼저 이동통신사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요. 이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법제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직 그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분리공시제라든지 그다음에 환불폰 요금제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많이 나와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서 좀 더 나은 자급제 활성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조사들이 물론 영업 기밀도 중요한 문제지만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이 이동통신 서비스 그리고 단말기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폰이나 중저가폰 모델을 같이 내놓는 노력들도 사실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자 선택권을 좀 다양하게 열어주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완전자급제는 부작용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말기 가격이 지금 적정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 되기보다는 이동통신사, 소비자, 그리고 유통 대리점, 제조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탄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